해도 원체 이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억에 살 걸 갖다 내가 4억에 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걱정해야 되냐면요. 경매로 취득한 물건들은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 유통이 안 된다. 선호하는, 그러니까 아파트여도 선호하는 층수가 아니거나, 그리고 뭐 배우가 안 좋거나, 뭐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1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한 15분 정도에 짧게 좀 끝나는 시간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주문이 없으니까. 이게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질문도 받고 또 경매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예. 극히 개인적인 것은 뭐 온라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그렇게 무식한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 사실은 뭐 공개돼도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는 거죠. 경매 통계는 지금 2월 20일 날 아파트가 거의 이제 80%고 나머지가 한 20%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근데 평균 아파트 입찰률이 8명 정도, 7.31명이니까 우리가 8명 정도 봐야겠죠. 어제 경매 건수에서 1,400건 중에 다세대 빌라는 58.47%. 이게 이제 매각되는 거, 아파트가 나오는 것 중에서 한 80% 정도가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 주택은 86.35%. 주택은 건수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다세대가 58.47%. 다세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별로 안 떨어지고 다세대는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다세대가 뭐가 많아요. 선순위 임차권이 많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입찰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1순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이에요. 1순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처음에 되게 보면 분양받을 때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를 놓거나 내가 이자가 싸니까 1순위 어, 이제 1순위가 아니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출 조건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선순위 임차인을 넣거나 뭐 이런 편법 같은 걸 사실 할 요소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개별성도 심하고 제2금융권이나 우리 3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곳에서 그 무리한 대출, 편법 대출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문제 이런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자세히 좀 언급하려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민간 임대 아파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잠깐 지나가는 소리를 이야기 드리면 아마 최근 들어서 민간 임대 아파트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많이들 그 권하거나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되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물론 주택보증기구에서 보증보험공사에서 그 보증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료를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저기 뭐야 깡통 전세 마냥 이제 좀 보증금 받는 과정에서 좀 문제는 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입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보장을 아무리 보증보험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최종 입주할 때 여러분들이 민간 임대를 받아서 입주를 할 때 한 80% 선에서 입주를 할 때 생기는 문제고
제가 요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다루고, 오늘은 이제 뭐 경매 이야기 요거 어떻게든 지금 경매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좀 다루는데, 예, 강조하지만 그 하도 지금 뭐 부동산 채널 많기도 하죠. 그리고 다들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들을 항상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서 이제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거예요. 지나간 이야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어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지나간 이야기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데, 자꾸 뭐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한 이야기에 정보를 주는 것 마냥 떠들고 마치 무슨 대안이 되는 것 마냥 떠드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관심 받는 관정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도, 그 우리 배가 침몰할 때 뭐 물 들어온다고 난리치는 놈 있죠. 예. 아니 지금 이 배를 버리고 우리가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배를 구할 것인지, 야, 그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난리칠 시간도 없어요. 걱정할 시간도 없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들 이야기가 그 뭐예요? 우리 서울 위주로, 그죠?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재 일어나는 판에 대해서 뭐 투기꾼 잡겠다, 뭐 하겠다, 다 좋아요. 다 이 서울 위주로 좀 되는 게 좀, 예, 썩 안 좋아 보입니다. 남부인데, 그죠? 지금 21일 남부 11개. 아, 요걸 봐야겠다. 지금 경매가 끝나지 않았나요? 예, 다 끝나고 지금 이거는 오늘 경매는 끝났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일정이네요. 네, 벌써 이제 2월, 오늘이 22일인데 3월 말이 아니라 4월 9일로 잡혀 있네요. 예, 6,100만 원짜리가 524만 원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건 뭐 뻔한 거겠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순위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죠. 다가구 주택에서 특히 많죠, 이런 물건이.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예, 보증금이 있습니다. 1억 5천이. 예, 1억 5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얼마짜리예요? 1억 5천짜리인 거죠. 이런 거는 강제경매,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점서부터 뭐 이거는 우리 깡통이었던 거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죠? 예, 이 강제 저걸 없애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글쎄 요거는 관심 물건을 한번 볼까요? 그죠? 예, 선순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이제 보상을 했으니까 손해 보고 그냥 입찰을 해라. 예. 야, 근데 뭐 서울에서는 뭐 이런 집이라도 있으면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황송하죠. 예. 아이 참 좋긴 좁아도 원룸이죠 원룸. 음. 다락이 있네요. 다락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 그죠? 약간 좀 복층인가요? 이게 좀 높죠. 이거 이 사진 보면 조금 위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 구조도에서 들어가서 뭐 요 화장실 위쪽으로 요 정도 좀 있겠네요. 자, 위치가 어디예요? 화곡동. 아, 위치가 좀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교통이죠. 아무래도 어떻게든 그냥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주변의 상업시설 뭐 이런 게 가까우니까
그냥. 1억 5,500. 대지권이야 뭐 한 평도 안 되는 거고. 건물 면적이 4.8평, 5평.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딱 자취하기 딱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 오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좀 있네요. 다락이 조금 있으니까 뭐 거기는 뭐 우리, 예, 약 9평 정도의 다락방이 있다고 함. 그렇게 넓어? 어, 그냥. 안에 뭐 내부 사진이 없으니까. 아, 4세대 빌라, 뭐 이건 뭐 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나올 물건들이고, 아파트형 공장. 제가 과거에 그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를 분양을 받았더라고 하는 분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형 공장을 왜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임대 수입을 생각하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 제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했죠. 지금 현재 이 건물 면적이 31.74평, 2억 9,300이면 평당 1,000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공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음. 아, 국민은행에서 42억, 김남재주, BNC, 35억 6천. 공동담보로 해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했나요? 예. 위치가 어디야? 3억 2억 9천에서 지금 물건이 지금, 이게 지금 다 한 덩어리로 나온 것 같은데. 3억 3천, 4억 2천, 105호, 104호, 106호, 107호, 108호, 101호, 102호, 105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 자산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내가 낙찰받은 가격에 처음에는 잡히겠고, 회계상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제가. 그런데 그 나중에는, 감정평가로 이제 그 담보 제공을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처음부터는 이제 좀 어렵고, 대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들어가서 뭔가 진짜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뭐 생산성 있는 일을 뭘 해야 되는데, 화장품 공장처럼, 이게 뭐 이렇게 막 우리 야외에 있는 공장처럼 떨어져 있는 공장들은 쓰레기도 좀 태우고, 물론 뭐 요즘은 쓰레기 태우면 큰일 나지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단순 조립이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식의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요즘은 이제 중국산 물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물건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참,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공장을 발전시키고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음. 막 여기서 뭐 무슨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을 하고 막 프레스로 찍고 막 이런 작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참. 김치 공장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아줌마들 이렇게 주변에. 근데 이제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참 기형적으로 가서 자, 아무래도 서울 남부 예, 우리 양천구라든지 뭐 아까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구로 예, 이쪽이 이제 빌라 연립들이 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예,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약간 그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무리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을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경매를 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대출이 뭐 80% 된다, 뭐 70% 된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그건 다 2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내가 자금이 충분하거나 신용도가 좋아서 굉장히 저리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경매로 조금 여러분들이 무리를 해서 취득을 해도 언제 이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억에 살 걸 갖다 내가 4억에 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걱정해야 되냐면요. 경매로 취득한 물건들은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 유통이 안 된다. 선호하는 그러니까 아파트여도 선호하는 층수가 아니거나 그리고 뭐 배우가 안 좋거나 뭐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걸 매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취득한 물건들은 재매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자금력이 안 되고 좀 이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해서 해도 내가 못 따라가면 그냥 포기하고 또 시장에 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경매 물건은 그것이 안 된다. 예, 이런 점 좀 주의를 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에 대한 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그죠? 뭐 더해요? 더 하라고 할 사람이 지금 채팅창에 안 들어와 있어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16분이나 했어요. 예, 시작한 지는 20분이나 됐습니다. 아, 에, 그죠? 예. 이제 제가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린 거죠. 자,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뭐 이제 뭐 이게 뭐 대단할 것도 없지만 또 일단 경매에 관련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화 좀 중단.